재미로 듣는 다양한 입시 결과, 현역 재수 포함 케바케 이야기들. 이번 주까지 수능 접수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됩니다. 참 싱숭생숭 하실 거예요. 12년 동안 공부한 거 수능에서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거지만 또 원서 영역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초중고 열심히 노력한 아이들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고민하셔야죠. 오늘은 주변 지인들 입시 결과, 진로, 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떠들어 봅니다. 입시 결과는 너무 케바케라 단정할 수도 없고 또 입시 끝난 분들은 이런 얘기 수두룩하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학년 엄마들은 또 듣기가 어려우시니까요. 아무튼 너무 잡담 성격이라 고등맘들만 가볍게 들어주셔요.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제가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었다고 들려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속썩이다 명문대 간 그 친구 얘기 자세히 해보겠다고 아이에게 살짝 비췄다가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뭐가 되냐고. 그냥 친구들 얘기와 섞어서 다양한 경우에 도움이 되도록 해보라고 코칭을 하네요. 큰애가 광고도 거의 못하게 하고 아무튼 좀 그래요. 어쩌다 좋다고 생각해서 한다고 해도 초심을 잃었다고 잔소리하고 아무튼 이 채널에 자기 지분이 있다고 하니까 MR을 들어야죠. 아무튼 이런저런 지인들, 친구들 얘기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학군지에 그것도 자사고 다니던 친구가 있어요. 학군지는 내신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1학년이 지나기도 전에 바로 정시 선언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신과 모의고사 점수가 차이가 엄청나니까요. 국영수 다 1등급이어도 내신 4, 5등급 맞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정시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정시파. 그런데 1학년 모의고사 점수와 3학년 점수는 달라요. 3학년 때는 육모에 재수생이 들어오고 고모에 반수생까지 들어오죠. 그리고 정작 수능에선 숨어있던 N수생들이 다 들어옵니다. 아무튼 이 친구도 생각지도 않게 3학년 내내 고전하다가 인서울 상위권 공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시는 다 버리고 육모 고모를 잘 못 봐서 마지막 2달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수능을 생각보다 정말 잘 봤더라고요. 수능이 3년간 모의고사 중에서 제일 잘 본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이런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 친구는 직어국 수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정시로 수의대 치대까지 썼는데 수의대만 붙었고요. 그러니까 수의대가 또 웬만한 연고대 과와 입결이 비슷합니다. 반수할까 하더니 본인은 수능이 제일 잘 나온 거였다면서 바로 접더라고요. TMI지만 이 친구는 집도 정말 잘 사는데 키도 크고 정말 잘생겼어요. 참 좋겠다 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학교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문과로 가는 바람에 저희 아이가 그나마 내신 챙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과 왔으면 저희 애가 문 닫은 과목은 다 다음 등급이 되었겠죠? 정말 뛰어난 친구인데 수학이 조금 자신이 없다고 문과로 가서 거의 3년 내내 전과목 문과 고정 1등이었어요. 그런데 문과 상위권은 쓸 곳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과는 과기원 계열이 추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이렇게 등등등 썼는데 아깝게 서울대 1차에 불합했어요. 그 친구가 지원한 과가 거의 5대1 정도였습니다. 보통 직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거의 일반과 경쟁률이 2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말고는 1차에 다 붙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연고대가 면접일이 같아서 학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냐 의아해 하시겠지만 그 학교 추천서를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서울대 직윤을 받고 고대 추천은 다른 친구들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연고대 면접일이 같았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보통 모의고사도 정말 잘 봐서 정시로 서울대 연대는 그냥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육모를 다 맞기도 해서 수능 만점자 친구 생기나 했었습니다. 근데 면접일이 겹쳤어도 크게 신경을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능은 생각처럼 잘 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고대를 접고 연대 면접을 갔는데 안타깝게 최종 불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대는 평범한 일반고는 학종이 쉽지가 않아요. 그때 블라인드도 아니었고 저희의 학교는 정시로 가면 갔지 수시로 연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뛰어난 아이가 스카이 다 떨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시운이라는 게 있구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면접 겹치는 과는 정말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근데 이 친구는 재수를 해서 연대 최고과 경땡땡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뛰어난 친구는 결국 되더라고요. 평소에 잘 나오면 서성한, 보통 중경 라인 나오는 친구인데 수능을 못 보고 원하던 논술도 또 대부분 떨어졌네요. 그래서 국승 라인 컴공과에만 합격을 했어요. 너무 아까워서 당연히 재수를 하는데 보통은 혹시 몰라서 대학교에 등록을 하고 걸어놓고 휴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2학기 휴학이 안 되는 거예요. 걸쳐놓고 재수를 하려면 재수 비용에 또 한 학년 수업료 거의 1,0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이 그냥 등록하지 않고 생 재수를 했습니다. 아무리 못 가도 여기를 못 가겠냐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참 수능은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수능 성적이 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살짝 더 낮은 경기도에 있는 다른 공대로 갔습니다. 저희가 안타까워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또 남학생들은 군대 문제가 있어서 무한정 그 N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올해는 따로 묻진 않았는데 또 시험을 볼 것 같다고 합니다. 올해는 꼭 잘 되어야죠. 모 영재고 출신으로 인서울 의대를 학종으로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그 영재고에서 그냥 중상위권 정도였다는데 봉사도 하고 생기부를 나름 의대로 준비했다고 하네요. 또 수능도 봤는데 5개 틀렸다고 하고요. 우리는 인서울 의대면 얼마나 좋나요? 행복해서 잘 다닐 텐데요. 그런데 이 친구는 메이저 의대를 목표로 반수를 하더라고요. 극상위권 친구들은 목표가 또 다르니까 만족하기 어려웠던 거죠. 참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영재가 맞는 게 공부를 안 하는 듯 하다가도 한번 하면 그 어려운 수학 문제집 한 권을 3일에 하나씩 척척 이렇게 뗐다고 하네요. 저희 애가 영재가 따로 있는 거라고 정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페인 알약도 이 친구 때문에 먹어보기도 했고요. 그 친구가 소리도 없이 기숙학원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대단한 사람들, 그 어나더 레벨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도 그 소리도 없었는데 대학 잘 가는 친구가 있어요. 학교 행사나 대회 등 거의 참가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죠. 그 모의고사를 보면 가끔씩 잘 보는 친구가 있다고 그냥 하고 넘어가니까요. 계속 잘 보면 소문이 나는데 1, 2학년에는 모의고사가 몇 번 없잖아요. 그러다가 3학년이 되어서야 모의고사 잘 보는 친구 정도로 이름이 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1학년 때 내신 안 나오니까 학교 내신 관련 생기부 관련 행사는 다 빠지고 정시 준비만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친구는 적어요. 정시 준비를 시작해도 보통 고2 겨울방학부터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그냥 본인은 의대 간다고 모의고사 공부만 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 첫 해는 그 서성한 공대를 갔고 재수해서 이번에 정시로 지방대 의대를 갔습니다. 의지가 있으니까 결국 이루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동기와 의지가 있다면 고2 여름부터 정시 준비 조금 일찍 시작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 현역 때 입결이 참 이게 의아한 걸 많이 봤습니다. 같은 대학교인데도 꼭 성적대로 합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해 그 과의 지원자 풀과 정원에 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 2, 3등 하는 한 친구가 수시 정원이 10명 내외로 작은 자연대과에 불합을 하고 성적이 훨씬 더 떨어지는 친구가 인원이 훨씬 많은 공대 상위과에 최종 합격하더라고요. 그 합격한 친구는 아마 내신이 상승 그래프였고 생기부가 다 그 계열로 집중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서 그게 참 내신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측이 참 힘들다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 뛰어난 친구가 일자 불합하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랍던지요. 그 친구가 그해 그렇게 운이 안 좋아서 상위권 대학 학종 다 불합하고 중경 라인으로 갔어요. 정말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이번에 재수해서 정시로 의대 갔습니다. 그때 고대 붙었으면 그냥 다녔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잘 되려고 그랬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자녀가 올해 결과가 터무니없이 안 좋아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될 친구들은 조금 늦어도 꼭 되더라. 이것만 기억하세요. 원하는 곳에 떨어지는 경우도 정말 안타깝지만 최초 합에
또 장학금까지 받고 가는 경우가 저는 오히려 더 안타깝더라고요. 붙은 기쁨도 잠시고 그 12년 고생한 걸 너무 헐값에 넘기는 기분에 참 속이 쓰리죠. 보통 취업되는 경우가 원서를 잘 쓴 경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서 쓸 때 직전에 그 구모가 너무 안 나오면 마음이 참 약해집니다. 하나도 못 붙을 것 같고 정말 초조해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낮은 과도 그 보험이라면서 쓰게 되는 거죠. 친구 한 명이 경기 그 모 대학 자연계열의 최초 합, 게다가 4년 장학금을 받고 갔습니다. 정시로는 더 높은 곳을 갈 수 있었지만 보험 넣은 학교가 일괄 전형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재수한다고 하더니 그냥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또다시 그 수험생 되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이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다네요. 일단 재수학원, 편입학원, 약학 전문 대학원, 준비학원 이렇게 다 가보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약전을 준비 중입니다. 약전이, 그러니까 약학 전문 대학원이 딱 내년까지만 시험이 있어요. 약대로 이제 올해부터 뽑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도전할 수도 없는 길인데 그걸 택했다고 하네요. 약전이 안 되면 편입을 고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얼마 전에 끝났고, 결과는 아직 안 나고, 딱 한 해만 남았는데 꼭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13번까지 준비를 했는데, 하나로 담기 제가 너무 지쳐서 2개로 나눕니다. 뒷부분이 더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곧바로 이어서 올려볼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